이후 1817년, 그러니까 47살 땐 완전히 침묵 속에 빠집니다. 이제 완전히 청력을 상실하게 돼요. 니키 씨, 그러면 이제 귀가 아예 안 들리게 됐는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네, 그때부터 이제 베토벤 자기의 그런 장애를 드러내고 이제 사람들이랑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내밀었던 게 바로 대화 노트예요. 이제 대화 노트 썼는데 거기 이제 상대방한테 할 말 거기다 적어달라고 했대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상대방의 말만 남아있고 베토벤은 이제 아마 말로 대답했을 것 같은데 베토벤 직접 무슨 얘기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수준아 씨, 귀가 안 들리는 베토벤을 위해서 베토벤의 친구들이 선물한 게 또 있다면서요? 네, 멜첼이라는 친구가 귀가 들리지 않는 베토벤을 위해서 메트로놈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베토벤이 이 기기를 매우 사랑해가지고요. 메트로놈은 희대의 발명품이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는데요. 사실 베토벤의 무덤도 보시면은 메트로놈 형상이라고 씁니다. 네. 우와. 아, 신기하다. 베토벤이 이제 침묵과 무음의 세계로 빠졌는데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음악에 대한 열정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한 인물이 그의 삶에 또 음악에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데요. 누구일까요? 삶에. 여자. 니키 씨, 맞아요. 베토벤이 사랑했던 불멸의 연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여담이지만 베토벤은 육체적 사랑은 등한시했었어요. 맞아요, 영혼의 결합을 굉장히 정신적으로만. 고상하게 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라토닉 예술가보다 러브. 여자 관계가 늦어. 아. 연인도 그렇고. 그래서 베토벤에게 불멸의 연인이 어떤 존재였는지 먼저 그가 쓴 편지를 같이 볼게요. 불멸의 연인에게 나의 천사이자 전부이며 나의 분신이여 그대에게 잠시 내 마음을 전하려 하오. 내일이 되어야 내 숙소가 확실하게 정해질 것 같구려. 왜 이런 깊은 슬픔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나도 그대도 이처럼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 전형적인 연애 편지죠. 예. 그 베토벤 마음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가 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그 하나를 위한 갈망 같은 것들이 느껴지시죠. 이 편지는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서랍 깊은 곳에서 발견된 연애 편지인데요. 근데 베토벤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어떤 여인의 이름으로 특정한 게 아니라 불멸의 연인, 운슈테르리케 게립테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토벤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선 과연 이 연인이 누군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 논문만 해도 막 몇 수편에 달할 거예요. 아니, 이름을 왜 안 적었을까요?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1970년대 한 베토벤 연구자가 한 여인을 유력한 후보로 특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볼게요. 베토벤 연구가가 있어. 안토니 브렌타노란 여인인데요. 외교관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결혼을 15살 연상의 사업가 프란츠 브렌타노랑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는 결혼이었대요. 사랑이 없는 결혼. 그러면서 이제 빈을 떠났다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빈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40살의 베토벤과 처음 만나서 이제 썸을 나누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안토니 브렌타노의 남편은 심지어 베토벤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아이,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베토벤은 사랑이 많은 사내였어요. 그래서 한평생 짝사랑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해요. 언제나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대상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만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계급차가 현저한 뭐 왕족 귀족이거나 아니면 기혼자 이렇게 유부녀거나 아니면 한 번 사랑이 좌절된 그 여인의 사촌 동생 언니거나 뭐 이렇게 그 가족들과 사랑에 빠진 거나 되게 파란만장했거든요. 왜 그럴까? 손준호 씨, 그 불멸의 연인들 강력한 후보 또 누가 있나요? 베토벤의 제자이자 귀족의 자제였던 줄리에타 귀차르디가 있습니다.
월광 소나타를 헌정받아서 베토벤의 불멸의 여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듣게 됐고요. 또 테레제 말파티란 여인도 베토벤과 열애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 중에 띠리리리리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이게 원래는 테레제를 위하여인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베토벤이 굉장히 악필이어서 테레제를 위하여가 아니라 엘리제를 위하여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안토니가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거예요? 네, 그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이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거론되는 인물들은요, 알려진 연인들만 해도 9명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기마다 이 여인이 불멸이었을 거야, 저 여인이 불멸이었을 거야, 막 이렇게 추측이 분분하다가 지금 현재는 연구상으로는 안토니 브렌타노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토벤이 어느 누구하고도 사랑이 이어지지 못한 채로 소리도 잃고 세상에서 홀로 고독한 사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외로워. 그리고 1813년 더 20년까지를 7년 동안 딱 6곡밖에 작곡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청력도 상실했지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궤양성 대장염, 류머티즘, 황달, 간경변, 폐렴, 편두통, 만성복통, 병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하나만 있어도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성격도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맞아. 더 괴팍해져 갖고. 그래서 베토벤이 스스로 자기 일기장에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나는 심술구저, 나는 고집불통이야, 인색해, 불같아.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자기 성격을. 이렇게 고독한 일상 속에서도 베토벤에게 뭐 여전히 유일한 힘이 됐던 건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불멸의 음악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 여기구나. 웅장하다. 아, 진짜 멋지다. 이게 어떻게 머릿속으로 들렸을까? 어떻게 이걸 귀가 안 들리면서 이걸 했어? 요 곡이 세상에 처음 발표가 됐을 때 그런 무대를 초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연 무대에 함께했던 청중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막 흘렸대요. 왜냐면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베토벤이 지휘자 단상 그 포디움에 올라서 70분이 넘는 이 기나긴 교향곡을 직접 지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의 장면이 콘서트홀에서 벌어졌던 거죠. 근데 작곡은 뭐 머릿속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안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죠. 지휘를 하죠? 베토벤은 청력 완전 잃었잖아요. 어떻게 지휘했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베토벤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조 지휘자가 있어요. 이 초연 당시에 지휘자가 3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현악을 관장하는 지휘자, 합창을 관장하는 지휘자, 그리고 베토벤 앞에서 전체 합창과 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베토벤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엄청난 곡을 지휘하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베토벤 앞에 실질적으로 악단을 이끄는 라우프라는 지휘자를 세웠고 그 뒤에 베토벤이 섰는데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지금 듣고 있는 소리예요.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중들 우라 같은 박수를 보내거든요. 근데 베토벤 귀가 들리지 않잖아요.
연주자가 베토벤을 객석 쪽으로 돌려 세웠던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지휘를 들었다는 것 자체로 뭔가 울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청중들이 어찌나 광적으로 흥분했는지 4번이나 공연이 중단됐었대요. 그리고 경찰까지 나서서 공연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정도로 그 초연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합창교향곡 이후에 베토벤 이제 말년 생명이 점점 꺼져가게 됩니다. 병세가 점점 심각해져요. 아이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도 건강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하게 앓았었고, 그래서 결국 1827년 베토벤은 5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베토벤의 사망 원인은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뿐만 아니라 데드마스크를 남길 정도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퍼질 때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하늘이 비할 데 없이 뛰어난 작곡가를 음악의 세계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베토벤의 회복을 바라는 기사가 언론에 실리기도 하죠. 그리고 사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몰려들었는데 와, 장례식장이 아닌데요? 장례식의 추모 행렬인 거예요. 2만 명이 모여들었대요, 추모객이. 와.